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썸네일부터 금리 인하 기대 속 땡땡 ETF로 달려간 미국 자금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좀 전해드렸던 것처럼 8월 23일 날 그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자금 동향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 동향은 사실 지난주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금이 좀 어디로 가냐, 그리고 ETF 시장 국한에서 시장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시장 동향들이 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징 ETF들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리츠 금융 섹터,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항상 말씀드리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머징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자, 먼저 이 시장 동향 자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익률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금융, 필수 소비, 다음에 헬스케어, 리츠 등 강세 보이며 키 맞추기 한 8월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 키 맞추기라는 타이틀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이 바 보시게 되면 이제 S&P 500을 포함해서 미국 11개 섹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해서 여기 있는 회색 바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익률, 다음에 여기 있는 주황색 바는 8월 한 달간의 수익률이에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금융이라든가 혹은 필수 소비, 다음에 헬스케어, 다음에 유틸리티, 리츠 이런 쪽들 약간 이제 가치주라든가 혹은 뭐 약간 이제 기존의 어떤 기술주랑은 조금 이제 다른 결의 섹터들이 8월 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술은 살짝 조금만 올랐죠. 주황색이 조금만 나와 있고, 그래서 살짝 올라온 대신에 지금 다른 헬스케어라든가 혹은 뭐 금융이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런 다른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를 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수익률 이런 것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가치주 팩터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대형주에서는 대형 성장은 하락, 반면에 이제 대형 가치는 상승, 다음에 중형 성장은 하락, 다음에 중형 가치는 상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치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은 아직까지 7월달 고점을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재차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주도 지금 상대 강도 역시도 다소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황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S&P 500, 그리고 검정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가치주의 어떤 성장주 대비 상대 강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0 기준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세다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검정색 선이 위로 올라오는, 다시 말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이제 가치주가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향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조금은 강하게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자금 동향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답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달려갔냐? 주로 주식형보다는 채권형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왼쪽에 있는 10개 카테고리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형 ETF 중에 카테고리 운용자산이 큰 10개 카테고리를 꼽아놓은 겁니다. 미국 대형주 카테고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대형 성장, 미국 주식 전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대형주라든가 미국 대형 성장주에서는 지난주에 좀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자금 유입이 있고 유출이 되더라도 좀 적은 규모로만 유출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좀 이제 강하게 유출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형 전반적으로 유입 강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예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보기술이 이제 지난주에 좀 강하게 좀 자금 유입이 들어왔고요. 이머징 같은 경우도 좀 3주 정도 강하게 유출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미약하게나마 플로우가 좀 회복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형은 좀 어떠냐? 지금 채권형 쪽 넘어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들어서 지금 여기 역시나 채권형 내에서도 운용자산 상위 10개 카테고리를 좀 꼽아 놓은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라든가 혹은 뭐 미국 전반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국채물들 역시도 어떤 장기든 중기든 유입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위 내에서는 좀 유출을 보였던 게 이제 미국채 단기물, 다음에 미국
물가 연동체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뭐 자금 유입 기조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좀 줄었고 그 중에서도 주식형이 감소한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뭐 채권형도 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채권형 위주로의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그리고 자금 유입이 되는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좀 자금 유입이 되는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이 금융 섹터입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이 금융 섹터를 묶어놓은 ETF가 여기 있는 게 XLF, 다음에 은행 산업, 뭐 JP모건체이스라든가 혹은 뭐 웰스파고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을 묶어놓은 게 여기 있는 KBWB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좀 대표적인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금융 섹터 주가 계속해서 좀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금도 이 주황색 음료로 나타나 있는 자금도 계속해서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에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검정색 선은 이 XLF라는 티커를 가진 금융 섹터 ETF의 주가고요. 지금 자금 자체는 이제 섹터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 섹터에 속해 있는 21개 ETF, 다음에 은행 산업에 속해 있는 8개 종목 ETF의 자금을 좀 정리를 쭉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금융 관련된 금융 섹터라든가 은행 산업 전반으로 좀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주가 역시도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장 자체도 강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 역전폭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이 장단기 금리 지금 역전되는 상태인데 이 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이 점점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수혜를 본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채권을 워낙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채권의 평가 손실이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이 평가 손실 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이 좀 줄어들고 다음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 금융 섹터 그리고 그중에 특히나 은행 산업이 좀 강하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두 번째 섹터는 리츠 섹터입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역시나 여기 있는 이제 대표적인 ETF VNQ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강한 모습, 그리고 자금도 여기 리츠 섹터 관련돼서 이제 34개 종목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ETF들 좀 썸을 해보면 자금 유입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리츠 섹터가 강한 이유도 이 금리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주택의 어떤 구매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심리가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금리 떨어지는 국면에서 어떤 상업용 부동산들, 굉장히 위축되었던 상업용 부동산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슈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8월 29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엔비디아 자체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어떻게 보면 좀 ETF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인텔이라든가 다른 종목도 주가가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주간 단위로는 한 2% 정도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MDD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은 약 13.4%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었는데 엔비디아 보유상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두 개는 레버리지 ETF다 보니까 좀 이제 논외로 좀 얘기를 하고요. 이외에 좀 엔비디아 비중이 좀 높은 ETF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반도체 ETF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SHOC라는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비중이 28%나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니버스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SMH 같은 경우는 20%, 그다음에 XLK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 달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5%대에서 20%대로 확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20%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ETF를 좀 살펴보고 싶으면 여기는 이제 etfdb.com이라는 사이트에서 ETF 스톡 익스포저 툴이라는 것을 항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개별 미국 상장 종목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종목 비중을 종목 티커를 넣으시게 되면 비중 상위 ETF도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런 것들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서 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지난 이제 급락 구간에서 이제 5년 평균선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 반등하면서 다시금 이제 약 5년 평균 대비로는 좀 20% 넘는 약간 이제 높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유니버스 내에서 좀 말씀드리는 결국 이제 주요 기업들 빅테크를 중심으로 투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살펴볼 ETF가 이머징 ETF입니다. 좀 뭐 대표적인 이제 이머징 ETF들 뭐 인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국가들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거가 언제 있었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4일 날 총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뭐 선거 결과만 갖고 좀 보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여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야당이 조금 이제 우위를 좀 어느 정도 좀 세력을 좀 넓힌 결과를 좀 보였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약간 좌파 정당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머징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 관련된 부분들도 좀 주가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이후에 좀 상승폭 자체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완만한 상승 흐름 좀 이어가고 있다. 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 그리고 통화 두 가지 모두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ETF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양쪽에 다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에 상장된 이 해당 지수, 특히나 멕시코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성장이라든가 이번 예산안에서 사실 7월 말에 있었던 예산안 발표에서 주식시장에는 조금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긴 했어요. 어떤 단기소득세율, 뭐 장기소득세율에 대해서 과세율을 좀 올린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이 부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 해외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이 해외 기업의 법인세율을 40%에서 35%또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주간의 ETF 시장 동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 속 땡땡 ETF로 달려간 미국 자금들, 여기서 땡땡은 결국 가치주 그리고 채권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색깔이 살짝은 변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니버스 내에서는 이제 미국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윤선생 ETF 교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선생이었습니다.